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또 그 전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7대 창제 활동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만드는 방법, 또 그 전에는 스토리텔링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 짜는 방법까지 해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19강은 이제 학교별로 자기소개서 양식과 주의할 점과 이제 4번 자율문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인데 저랑 함께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대기업 공통문항 쓰는 방법 배운 걸 또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4번 자율문항에 대한 대학마다 갖고 있는 4번 자율문항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유의사항을 좀 같이 볼게요. 1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이건 이제 그 공통사항이에요. 대기업 공통사항.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대학마다 실시하고요.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실에 입각한, 선생님이 이제 자소서 쓸 때 항상 진실. 이 진실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의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준비되고 완성된 생활기록부. 그러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어디서 나오냐?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실에 입각하게 써야 된다. 자기소개서 기재할 때 서류평가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인 어학 성적, 영어, 토익, 토플, 탭스, 중국어, HSK, 일본어, JPT,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한자 능력 검정, 실용 한자, 한자 급수 자격 검정, YBM 상무 한검, 한자 급수 인증 시험, 한자 자격 검정, 요런 거를 공인 어학 성적을 넣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 빵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인 어학 성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다 해도 이게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어학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제 이후의 특기자 전형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또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의 수상 경력, 생활기록부에는 쓸 수 있어요. 학교장이 인정한 수상 경력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수상 경력, 무슨 상을 탔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전공 역량을 더 넓히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과정을 했다는 써도 돼. 하지만 내가 이런 상을 탔다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다시 한번 뭐 선생님이 이미 전전 강의에서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다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중요하니까. 서울대학교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이네. 여러분들 이제 전전 강의에서 1번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어떻게 쓰면 돼? 이 빈칸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겠어?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 에피소드들이 있죠? 뭐 나는 새벽에 공부하는 게 잘 된다. 나는 뭐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다. 나는 내가 배운 내용을 남한테 설명하는 게 나의 어떤 그런 학업에 기울인 노력, 나만의 노력이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 경험, 내가 역사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국사를 공부하면서 그 중에 어떤 단원이 이렇게 나의 어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발현이 됐고 이걸 통해서 내 전공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1번 학업적인 부분들, 사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학종부인데 서울대학교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쓰죠. 뭐 서울대학교는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사실상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쓰기는 내신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1등급 이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1등급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도 이 격차가 0.1점의 격차가 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만의 1번 학업에 대한 거 쓸 때는 본인이 성과를 잘 냈던 과목, 그 다음에 이 과목이 확장이 돼서 비교과 과목하고도 비교과 영역하고도 어떻게 심화형 학습이 됐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연결시켜서, 선생님 중요한 게 뭐 자기소개서 중요한 거 3요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복습하자. 자, 첫 번째 진실성, 그 다음에 연관성, 이거 다른 말로 일치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또 하나가 객관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성과가 좀 잘난 과목을 갖고 비교과 영역으로 심화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 그러니까 3개 정도 써주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번 팩트, 2번 팩트, 3번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왜 이게 내 전공 역량을 어떻게 넓혀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서도 팩트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 활동에 대한 팩트가 부족하면 어떻다? 연관성이 없어져 버린다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1번 팩트, 2번 팩트, 3번 팩트 넘어오면서 이 1번, 2번, 3번이 조금씩 확장되는 직렬형의 그런 구조를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고 전공 역량에 맞는 여러분들의 전공 의식과 활동들이 어떻게 더 넓혀지고 있는지를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서울대학교도 대기업 공통문항이니까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성 역량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갖고 대학을 정시를 갖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고3까지. 이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만 수능이라는 거는 그날 그 수능 시험 보는 당일날 한 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어떤 여러분들의 효율을 떠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맞추는 그 여러분의 학습 경험과 학습 결과에 따라서 대학이 가려지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준비해가는 과정을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교수들이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증빙서류를 통해서 과정을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 여러분들 과정을 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로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종부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서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전공 역량을 우리가 정하고 전공 역량에 맞는 7대 창제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안에 넣는 거. 굉장히 작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기는 어떻게?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늦어도, 정말 늦어도 내가 학종부를 잘 몰랐다. 고2.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기록부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뭐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수상 경력을 다 밀어주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장이 뭐 허락을 해서 생계부에도 손을 댔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종부로 대학은 가야 하는데 노력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높은 학생들이 어쨌든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 성적 18%, 비교과 52%, 나머지는 면접이거든요.
이 18%에 해당하는 1등급과 4등급, 5등급하고의 차이가 사실상 18%로 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학종부에서.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 어떠냐? 자기네 학교 학생 중에 좀이라도 더 학교에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보다는 내신이 높은 학생을 밀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연결고리 구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저 권현 선생님이 이 동영상 인강을 만들어서 전국의 제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생계부를 뚜렷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학종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결국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종부로 그만한 대가와 노력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번도 그래요. 배려하고 나눔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저번에 선생님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서 알아본 것처럼 협력과 갈등, 협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연결고리를 갖고 본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본인의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쓴다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미부여다라고 선생님이 의미부여를 13강이었던가요? 12강이었던가요? 의미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부여 관련돼 있는 전공 역량이 또 이 전공 역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미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 4번인데요. 서울대학교는 독서에 대한 거를 물어봅니다. 독서에 대한 걸 옛날에 동국대학교도 물어봤고요. 우리가 두드림 전형이라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데요. 자,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요. 그 이유를 기술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학종부 준비 과정에 있어서 내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를 쓰는 거죠.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요. 선정 이유는 단순한 내연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에요.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베이직이 되는 개념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얘기해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 정도 공부했으면 자기소개서 도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소개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쓰랬어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쓰랬어요? 뭐라고? 객관적으로. 그렇지.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입학사관관들이 여러분들의 진실을 느껴서 감동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객관화를 유지하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이걸 감정적이게 주관적으로 쓰면은 그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입학사정관들에게 트랜스퍼 전달되는데 어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본인의 평가. 아무리 남들은 좋은 책이라고 해도 내 생각은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객관적 여러분들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남들은 이 책이 좀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대요. 그래서 폼을 보면 4번 선정 도서를 3개로 쓰는 건데 도서명 써야 되고요. 출판 저자가 누군지 또 출판사가 누군지 어디 있는 곳인지 도서명 또 역자, 저자, 출판사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선정 이유를 500자 이내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역량을 쌀 때 의대 가는 학생이 꼭 의과에 관련된 책만 읽는 거 아니라겠죠? 역사학과 가는 학생이 꼭 역사에 관련된 책만 읽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방면에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3권 선정해서 쓰는 것이 서울대학교 4번 자기소개서 대학별 자율문항의 기준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면접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과정이 다 대학별 자율문항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월부터 11월, 늦게는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면접은 서류로 여러분들이 냈던 것들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짜고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고 생활기록부에 구체화시킨 걸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가고 거기서 얻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을 자기소개서에 썼단 말이야. 이거는 서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그렇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최종평가를 어떻게 입학사원관들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의 그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면접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류를 낸 학생은 물론 일찍 합격이 될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면접 문제를 다 심사관들에게 내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물어봐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 답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서류를 내고 간 거기 때문에 이 면접은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저는 학생들을 필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를 하면서 면접 따로, 자기소개서 따로, 생활기록부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먼저 어디에 가면은 뭐 생계부 관리 따로, 자기소개서 관리 따로, 뭐 자기소개서도 또 논술처럼 막 첨삭을 하고 면접을 또 따로 해요. 이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걸 준비해버리면은 일관적인 학생의 장점을 잘 우리가 살려내고 잘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저는 지도할 때 면접 이미 로드맵을 짜는 그 순간부터, 학생에게 맞는 학생만의 로드맵을 짜는 그 순간부터 면접,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요거를 세 개를 저는 묶어서 하나로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면접과 자소서와 생기부는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면접 문제예요. 요령을 좀 볼까요?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호명순으로 한 명씩 면접 준비실로 이동해 1시간 동안 대학 측에서 준비한 교과와 전공 역량에 관련된 문제를 숙지하고 1시간 동안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줍니다. 면접실로 이동해 15분간 면접관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교과와 전공 역량 나왔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2015년 학년도의 전공 역량 면접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의 결과이며 불평등한 요소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누군가는 성공할 때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고이며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에 떠넘기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성공의 결과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개인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반드시 웃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제시문을 하나 딱 줬어요. 다른 대학이 다 제시문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일 때 다른 대학에서는 제시문을 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는 제시문보다는 서류를 검사하고 또 서류에 있는 여러분들의 진입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행간의 의미 속에 품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이었어요. 자신이 읽은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시로, 자신이 읽은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시로 들어 제시문에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각각 그 인물의 삶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 2번을 보니까 아까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갈등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업전 입장을 지지할 것 같나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들 논술과 학종부 면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논술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논술은 글로 쓰는 거고 학종부 면접은 논술을 입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논술학원에서 학종부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자, 논술과 학종부 면접은 다릅니다. 그 근본이. 왜 다르냐? 논술은 제시문 가가 있고요, 나가 있고요, 다가 있고요, 라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죠.
의도 파악까지는 똑같아요. 학종부하고도. 근데 문제는 라에 있는 거를 예를 삼아 라에서 말하는 결론에 유추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라라는 결론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라는 제시문을 예시 삼아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논술의 로직 속에서, 로직, 하나의 어떤 구조화 속에서, 이 구조라는 건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제시문을 읽고 나는 이 생각과 달라. 아무리 저명하고 유명한 학자가 썼다고 해도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내가 사유한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나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논술은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를 따라가면서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껴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논술이야.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 가가 있던 나가 있건 다가 있던 제시문을 준다고 해도 이 의도를 파악해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학종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고 깨달았던,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 결론대로 여러분들만의 결론을 내야 되는 게 학종부 면접의 구술이고 학종부 면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구조화된 방법하고 학종부의 주관성을, 여러분들의 주관성이었죠. 그걸 객관화시켰죠. 이 객관화시킨 시각대로 교수들과 면접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논술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고, 학종부는 어떤 이유가 됐던 내 생각을 의미 있게 타당하게 남들한테 객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니까 논술과 학종부의 어떤 면접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학종부의 면접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인정화시켜도 증빙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학종부의 면접은 여러분들만의 프레임, 여러분들만의 로직, 이 여러분들만의 로직이 어떻게 생기냐? 학종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과정에 생기겠죠? 논문도 쓰고 창조활동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전공 역량을 늘리고 인성도 여러분들이 닦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율활동도 하면서 진로활동도 하면서 독서활동도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앙성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중앙성이 학종부에 맞는 객관화된 학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근거가 오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면접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면접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소개서 4번 서울대학교에 도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항이 바로 면접하고 바로 연관돼 있다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거고, 면접에 대한 방법은 요 이제 자기소개서 자유문항에 대한 대학별 자유문항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면 또 아주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대학별로 면접 방법을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우선은 면접과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는 가족이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처음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인물을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로직은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각각 그 인물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여러분들 읽은 책이요 굉장히 방대하겠죠. 누구는 A라는 책을 읽었을 것이고, 누구는 논설문을 읽었을 수 있고, 누구는 소설, 문학적인 어떤, 누구는 시를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어떤 답안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갈등용을 어떻게 지지할 것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3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험했던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를 예로 해서 일관성을 갖고, 서류와 면접은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갖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4번 자유문항은 독서에 대한 3권을 선정해서 쓰는 그런 자소서 문제가 나온다.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미리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라 좋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라 좋고요. 지금 당장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3학년 학생들이라 좋은데 미리 자기가 갈 대학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짜면서 아, 내가 갈 대학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들 3권 정도는 아주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3권을 갖고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가 있겠죠. 준비를 미리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입니다. 우선 연세대학교는요 2가지 정도의 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특기자 전형,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인문학 인재 계열, 사회과학 인재 트랙, 과학공학 인재 트랙, IT 명분 인재 트랙, 국제 계열의 글로벌 인재학부와 예체능 특기자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특기자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연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다른 거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시계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는 입학사정 관제 시계 특기자 전형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나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결과를 좀 더 본다는 거예요. 이 결과. 그러니까 뭐 학생의 어떤 저서라든가 학생이 썼던 어떤 상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슬쩍슬쩍 그런 결과들을 더 특기자 전형에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요 점이 조금 달라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입력 제출 기간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쓴 거니까요. 매년 바뀌는 거니까요. 특기자 전형은 인문학 인재 계열, 사회과학 인재 계열, 과학공학 인재 계열, IT 명품 인재 계열 등으로 나뉩니다. 근데 특이한 게 특기자 전형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3개로 나눠지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는 지원하는 우리 지원자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자 중요한 평가 자료로 씁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그렇죠. 따라서 반드시 우리 수험생들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써야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기술하시기 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여러분들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부적절한 사실 이런 거는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1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합격하는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특기자로서의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취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뭐라고? 성취! 그런데 이 성취라는 게 선생님이 아까 다른 말을 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교장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상들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전공 역량을 넓히기 노력했는데 상을 탄 게 없네요. 마지막에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거 못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IT 인재 트랙이라든가 사회과학 인재 트랙이라든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특기자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있어야지만 영어적인, 어학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어학적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다른 영역도,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과정도 좋았고 성취도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는 얘기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상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대회를 나간 게 아니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모금도 됐고 현실적으로 모금도 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내 어떤 전공 역량 과정으로 내가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1번에 쓰라는 거야. 어떻게? 우선은 그런 내용을 50자 이내로 뭐뭐뭐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했다라는 50자 정도로 우선 짤막하게 쓰고 몇 학년 때 했냐? 2학년 이렇게 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그 성취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왜 의미가 있었냐 하는 거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여기다 천자 이내로 기술하면 됩니다. 팁을 들으면요. 1번이 3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언제부터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왜? 일관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 거 하나 썼으면 야, 요번 거는 1학년 때 거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는데 말이야. 이 봉사가 결국은 내가 클라우드 펀딩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됐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렵고 어렵다는 걸 알아서 내가 2학년 때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다는 거야. 연관성이 있잖아? 그러면 봉사 내용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지. 1학년 때 한 봉사도. 근데 왜 1학년 때 한 봉사부터 쓰고 2학년 때 한 클라우드 펀딩을 안 써? 중요한 거 먼저 쓰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많이 중요한 게 고3 때 뭘 했다. 1학기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거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꼭 1학년 거 쓰고 2학년 거 쓰고 3학년 거 쓰고 이런 건 없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봉사에 대해서 또 썼어. 그랬더니 야,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네.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떤 경험들이 쌓였네. 이걸 갖고 내가 이제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싶네. 소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네. 3학년 1학기 때 거기에 대한 소논문을 썼어. 소논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쓰고 500자 이내로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 기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번 부분에서 특기 역량 1, 2, 3번 1번 문제 1, 2, 3번 문항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역량에 대해서 그 과정들이 보여줘요. 일률적으로. 그랬을 때 입학사원관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과정들을 더 일관적으로 가치 있고 객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꼭 1, 2학년, 2학년, 3학년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 3개까지 작성하라. 그러니까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서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지.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좀 길이 보이죠? 자, 2번은 고등학교 재학 중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자, 좀 달라.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학과 선택의 계기를 설명해야 돼.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2번 문항하고는 좀 달라. 하지만 비슷해.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생계부에 있는 창제활동 3개를 쓰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지원학과 선택한 계기를 설명.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이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공 역량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2번 대교육 문제에서는 3가지의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썼다면 연세대학교 2번 문장은 그걸 좀 더 아주 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풀어서 나는 정치외교학과에 가기 위해서 진로 선택을 했는데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은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자율활동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외교학과의 무슨 전공, 뭐 북한 쪽이면 북한학, 아니면 외교 쪽이면 외교, 정치 쪽이면 정치, 지자체 쪽이면 지자체 쪽으로 계기가 되었고 이것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봉사, 자율활동, 수상경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갖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실력이 돼 있지 연세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면 국문과 입학을 하면 연세대 의대에 입학을 하면 이거의 바탕으로 자신이 이 학교에서 연세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진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석사 과정으로 치면은 진로계획서 혹은 학업계획서가 되는 거야. 이거를 학업계획서 양식대로 그렇게 구닥다리처럼 쓰라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서 자기의 삶에 연결시켜서 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까지 구체적으로 천자인내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예시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2번 문항을 직접적으로 쓰라는 거지. 그것만 다를 뿐인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번.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안에, 빈칸 안에 V표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첫 번째가 지원자의 개인적 환경,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 환경적 특성이 지원자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걸 써도 괜찮고, 아니면 지원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와 좌절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다 똑같은 말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학생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요거를 한번 써서 나의 가치를, 환경적 특성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경험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니야, 나는 위기와 좌절이 많았어, 그것을 극복했어, 나는 본의 아니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정말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의 가치가 보여졌어, 그거를 갖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마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적인 부분들이 다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여러분들 자신들을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떠냐? 똑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은 연세대학교 대리 작성이나 허위 사실 기재하면 안 된다,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을 기술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공인어학 성적 쓰면 빵점, 불합격.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잘 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적으면 안 돼요. 수학은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한국 수학 인증시험 등등등이 있고요. 과학은 한국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화학 올림피아드 등등등이 있습니다. 외국어는 전국 초중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등등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알죠? 제가 가이드라인도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불합격 처리 되는데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도 대명칭의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학, 외국어, 영어 등의 교과명이 명칭 학교 외 각종 대회, 경시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등등의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빵점. 명칭을 쓰면 안 돼. 무슨 상을 탔다고 실적을 쓰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빼고 내가 전공 역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써도 괜찮아. 그게 꼭 상하고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수상 실적이란 학교의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유의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장의 공인을 받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건 써도 돼.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수상실적이라도, 교회 수상실적이라도 수상실적에 대해서 언급하면 빵점이야. 과정은 적대, 절대로 명칭과 실적, 무슨 상을 탔다, 무슨 대회에 나갔다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현 기준에서 그래요. 이 촬영하는 현 기준에서.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추천서도 아마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될 거고요. 여러분 세부활동 및 특기사항 부분 있죠? 생활기록부에. 이 부분이 아마 선생님의 추천서를 대신하는 부분으로 바뀔 그런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계속 바뀌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관계 법령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꾸준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귀담아 들으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반영하므로 위에 제시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 뭐 있죠? 해외 어학연수, 무슨 캠프,
사교육에서 돈을 내고 참개비를 내서 내는 캠프 이런 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직장면, 직위 등을 언급할 경우 해당 논문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작성을 금하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이거는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건 특기자 전형이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연세대학교 뭐 다 3개야. 근데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면 4번 문항이 또 다르겠죠. 대학마다 자율문항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10건이에요. 10개. 그러니까 내가 검정고시 해외고로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재학생이니까 생계부로 대학을 갈 것인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는 구체적인 내 전공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 가름할 수 있겠죠?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 활동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3번 고등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번이 좀 다른데요. 이제 자율문항이니까 연세대학교만의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러분들 과를 얘기하는 거죠. 의대면 의대, 국문과면 국문과,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과예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 환경, 마치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2번 문제 같은 그런 문항 케이스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4번 문항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 그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고마운 거는 정말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시각적으로 뭐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물론 그렇고 또 몸이 아픈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학생들이 가능성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뭐 너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 갈 수 있겠냐는 둥,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신 좋은 아이들만 몰아주는 추세니까 거기에 우리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남들이 뭐라고 하던 한 길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기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내 어떤 주위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실되게 보여줘야 하고요. 실제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자기 자신,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뭐 상대방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적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 학교, 지역, 본인, 성장에 미친 영향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학도 합격을 하지만 한 개인이 청소년 시기에 그 소중하고 귀중한 청소년 시기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저는 곁에서 많이 지켜봐요. 정말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한테 감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폼, 그다음에 대기업 공통문항 외에 대학의 자율문항, 또 이 자율문항들이 어떻게 면접과 연결이 되는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들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